大家新年快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뚜니 라오스입니다. 네, 오늘은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해 첫날 여러분들이랑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중국 유학을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동기를 꼭 묻고는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묻고는 하는데 가장 좀 인상적인 얘기 몇 가지 좀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조금 중국어를 가르치고 북경에 모 고등학교로 갔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를 공부를 가르치면서 너는 보니까 공부도 여기서 꼭 괜찮았고 뭐 한국에서도 괜찮은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중국 유학을 선택을 하게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자꾸 뭐 걸리는 게 있더래요. 근데 그게 중국이라는 거죠. 뭐 뉴스라든지 사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자꾸 이제 중국 얘기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중국이 뭐길래 그렇게 자꾸 내 일상에 그런 일들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을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 중국을 좀 이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제가 보기에는 엿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제 북경대 국제관계를 가서 외교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중국 유학을 선택을 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도끼, 그 친구의 총명함 이런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저는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국 유학을 그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실천을 해내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목표를 가지고 가라,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라 오늘 주제 한번 잡아봤고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아침 5시 반부터 병원에 간다고, 신체 검사를 한다고 일찍부터 움직였더니, 그러고 이제 병원 마치고 그 지역에서 학부형님 상담을 하고 학원 갔다가 또 저녁에 이제 해외에서 누님이 오셔갖고요. 집안 행사를 12시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붓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뚜닝쌤이 말하는 중국 대학, 중국 유학, 오늘 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준비된 우수 인재가 가야 합니다. 라는 주제랑, 두 번째, 더 많은 이과 학생들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차선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중국 유학. 중국어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만의 전공을 살려라. 네. 이렇게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우수 인재가 가야 합니다. 이 얘기는요. 저희가 중국 유학이 거의 피크가 일었었던 게 2008년도 북경 올림픽이 일어나고 한국 사람들이 야, 중국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막 일어나면서 그들의 소비가 막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국 유학을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뭐 북경대가 한 900명씩 시험을 봤고요. 인민대 같은 경우는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시험을 봤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 뭐 청와대도 그때 시험을 볼 때 청와대는 한 1500명씩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어쨌든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인원이 얼추 한 2300, 400명, 그리고 시험을 무수험으로 들어가는 학교들, 뭐 절강대나 이런 학교들이 또 한 뭐 1000명 이렇게 되면은 한 3, 4천 명 정도까지도 많은 인원들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갔지만 저는 아직도 더 우수한 학생들이 가서 지금 한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미중 무역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점도 있고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외교관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AI 전문가가 된다든지 한국에서 조금 더 학습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런 학생이 가서 그 저희가 한중간에 그런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거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많은 이과 학생들이 가야 합니다. 이 얘기는 처음 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또 어떤 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제 여러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과하고 문과는 문송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취업할 때 취업이 안 되는 현상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사실은 중국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8.5 대 1.5가 문과 이과예요. 그 정도로 이과 학생들이 덜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내가 한국에서는 수학도 안 되고 뭐 한번 중국어나 한번 배워볼까 하는 그런 어떤 수요들이 막 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비율적인 형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이과 학생들이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사실인데 음, 중국 학생들이 이제 이과를 공부하고 한 학생들이 취직하는 거를 봐도 월등히 문과보다 높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중국 유학하는 학생들한테도 한국에서 이과 학생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현상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는 사람도 적고 거기서 졸업해서 나오는 비율도 이과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청와대 이과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비율이 50% 조금 넘을까 하거든요. 졸업까지 해내는 친구들이 이과의 경우. 그래서 저는 잘하는 인재들이 이과 쪽 많이 가서 떤 전공을 한다 그러면 취업할 때 그 친구가 한국에서 뭐 제가 얘기했던 전화기 전자공학과, 화공과, 기계과 이런 데를 나오고 중국어를 해내고 중국 로컬을 아는 친구면 그게 취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과 학생들이 많이 가야 한다는 얘기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전에 이제 그 전화기 관련해서 유튜브에 글을 올렸더니 한 학부형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과 학생들 공부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말씀 하시냐고 저보고 이제 무책임하다는 투로 살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 저 이과 많이 보내봤다고 그리고 이과에서 잘리는 학생들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거 극복하고 나니까 취업이 훨씬 문과 학생들보다 우수한 거고 제가 2011년도에 그 청와대 이과를 한 11명을 10명 정도를 보냈는데요. 어, 이제 북대 한 12명 보내고. 근데, 취업의 어떤 결과로 보면은 청와대 이과 학생들이 거의 뭐 퍼펙트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LG, 삼성, 뭐, 현대에서 거의 한 8명 정도는 다 입학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만큼 해내니까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음, 이제 중국 유학을 많이 해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과 수요는 정말 문과보다는 취업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과 공부하는 친구들 그렇게 한번 고민해봐라 뭐 라는 의미에서 이과 학생들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차선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정한 주제인데 그
제가 이제 일전에 유튜브를 찍으면서 또 어떤 내용을 많이 썼냐면은 한국에서 내신 3, 4등급, 수능 3, 4등급, 중국대학교 이 정도 해갖고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졸업도 가능해 라고 이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3, 4등급 정도면 어디 가시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 아닐 거예요. 그런데 중국대학교는 북경대, 청와대를 포함해서 어, 제일 선호하는 북경대, 청와대를 포함해서 그 한국에서 그 정도의 노력과 투자를 하는 정도면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북경대, 청와대가 아니어도 중국의 한 2,000개 대학교 중에서 한 200개 정도 안에 드는 대학교들 여러분들이 음, 가고 싶은 전공,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교 찍으면은 거의 웬만한 학교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 어, 그 한국에서 하는 노력 대비 중국 대학교에 내가 가고 싶은 전공이 있으면 차라리 그 전공을 선택을 하고 한국에서 재수를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거기다 투여를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원하는 전공,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어, 어렵지만 전자공학과, 화공과, 기계공학과 등등 여러분들이 전공해내시고 중국어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을 아는 로컬 중국통으로 된다면 결과가 안 나올까요? 물론 다 대기업을 들어가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저는 반드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선의 선택은 했지만 최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는 게 중국 유학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노력을 더 해야 하는 중국 유학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은 위에는 제가 차선의 선택하면서 살짝 쉽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학 어렵지 않은 걸로. 근데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들 그 4년 동안 해내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가 힘든 과정이 많아요. 일단은 뭐 5급이든 6급이든 아니면은 더 이상의 중국어를 해갖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년, 2년은 중국어도 어렵고 해당 학과에서 중국 친구들이랑 좀 어떤 교류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문화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또 어떤 관계를 갖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해낸다 그러면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전공 배우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지내는 방법 아는 거고 또 중국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내면서 여러분들은 중국통이 되시는 거고 이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 중국 유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하면 해야 될 노력은 정말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어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거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저도 중국어를 하지만 중국어 정말 잘하는 학생들 보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북경대에서 북경대 강화에서 이제 한국은행하고 2007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북경대 강화 그 안에서 한국은행하고 환율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세미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어 갖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 분명히 한국 학생 같은데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중국어 잘하는 거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중문과 가셔가지고 뭐 이제 중국어 전공 파고 정말 멋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음,
중국어만 너무 했을 때, 중국어 하나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취업이 약간 한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아까 이과상의 어떤 수요와 공급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국어 시장도, 어, 수요보다는 지금 공급이 더 많은 상태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중국어 배워갖고 나오시면 중국어 하는 한국인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 많아요. 동북에 200만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와 있는 한족 애들, 뭐 경희대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 보면은 전공 뭐 하면서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네. 이런 친구들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국어 경쟁력이 역순이죠. 한족, 조선족, 한국인.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중국어만 하는 거는 이 수요와 공급이 이제 경제 논리인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이렇게 대학교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경 복장대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양주의 그 요리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해서 방송 편집 쪽을 배울 수 있는 전공이라든지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참 이게 제가 블로그 하고 할 때는 차원이 틀리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중국어 하시면서 편집하시면서 그러면 이 시장은 한국 시장이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공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만 하는 것도 멋지고 좋은데 떤 그 여러분들이 전공을 가지고 했으면 그게 나중에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만의 전공을 살려라. 그죠? 네. 중국어만 하지 말라는 얘기랑 어쨌든 조금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국 유학 가실 때 좀 목표를 한번 좀 제대로 좌표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최근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학생들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소개서 쓰면 자기소개서가 보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 한번 돌아보시고,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중문과를 갔을 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중문과 교수가 되고 싶은지, 그런 목적 설정하시고, 어저께도 이제 의대 상담을 했었는데, 이 학생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학생은 이제 막연하게 중국 의대를 생각했었는데 학생 입에서 얘기 나오는 게 중국에서 그 이제 의대 경영 뭐 예를 들어서 의술과 관련된 다른 사업이라도 자기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어떤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현돼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상담했던 그런 친구는 중국 가셔가지고 꼭 의대 중국 자격증 따시고요. 얘기하셨던 중국에서 이제 의료 관련된 경영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목표 가지고 자기 전공을 살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 마지막 얘기를 썼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좀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라라고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오늘은 이제 특정한 학교나 전공을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중국 대학교, 중국 유학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오늘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중국 유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 6가지 주제 한번 떠올리면서 중국 유학 한번 설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好，再见。